네, 안녕하세요. TMI 초대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시 돌아온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심재석입니다. 오늘은 요즘 엄청나게 핫한 회사죠. 뭐 국내 뉴스나 해외 뉴스나에 뭐 매일매일 그 테크 관련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코리아에 있는 김선욱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그 이사님의 뭐 개인적인 소개라고 할까요? 뭐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에서 기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글로벌 회사긴 하지만 네. 그 중요한 나라들에는 기술적인 회사다 보니까 기술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국에서는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책임지고 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아주 깊게는 못하지만 네네. 일반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질문은 아마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네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테크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뉴스 중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1조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뭐 1,200조 원? 1,200조 원 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정도의 규모의 그 시가총액을 이룬 기업들이 뭐 처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뭐 애플은 뭐 3조를 넘었다고도 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1조 달러를 기록한 회사들로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사실 그런 회사들은 너무 유명한 회사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엔비디아는 아마 모르는 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길래 뭐 시가총액이 이 정도까지 오르는 회사가 된 건가요? 사실 제가 한 10년 조금 더 넘게 회사를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많이 모르셨어요. 그 초창기에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포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셨거든요. 지포스. 네, 네네. 게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지포스라는 게이밍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지포스라는 회사는 아시고 네.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모르셨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엔비디아는 아시고 지포스를 지포스를 모르시는 몰라. 분들이 네. 계세요. 그래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네.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런 이후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지포스는 게이밍만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워낙 중요한 산업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네.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챗 GPT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챗 GPT도 처음 개발할 때 인공지능이라는 게 좀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의 방식은. 그래서 GPU를 쓰지 않으면 그런 챗 GPT 같은 거를 트레이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GPU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지포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옛날에 그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을 해보려고 하면 집에 있는 컴퓨터에 안 깔려서 네. 지포스 이런 게 네네. 근데 저희 집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 게임을 못 깔았던 기억이 나는데 게임을 할 때 쓰는 GPU, 지포스 네네. 같은 게 그냥 인공지능에 그냥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쓸 수는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금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GPU라고 하면 그래픽만 쓰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 GPU가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네네. 다 개발을 했고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GPU라는 게 처음에 이제 뭐 하드웨어 블럭 같은 거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쿠다라는 거를 개발하면서 GPU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쓰는 게 게임이다 보니까 GPU에 게임 관련된 걸 프로그래밍해서 GPU를 네네. 썼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하다 보니까 과학 연구에 쓰시는 분들이 생겨났고요. 네. 그 이후에 인공지능이 이제 생겨날 때 GPU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인공지능을 써보자. 그래서 이제 GPU 갖고 프로그래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GPU는 그 초창기의 GPU랑 다르게 인공지능에 특화된 하드웨어 코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GPU가 아니고 인공지능을 더 활성화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GPU로 쓸 때보다 뭐 몇십 배 더 빠르게 인공지능을 돌도록 그 GPU 설계가 바뀌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인이 알고 있는 과거의
그래픽을 위한 GPU가 아니라 그 그래픽 카드 안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특별한 그런 블록이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GPU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쓰는데 훨씬 유리하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지금 쓰고 있는 그 RTX라고 붙은 그래픽 네. 카드들이 있는데 그런 지포스에서는 인공지능 되게 빠르게 돌릴 수 있고요. 실제로 요즘 어플리케이션이 일반인이 쓰는 것도 인공지능을 쓸 수 있도록 나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자를 입력하면 뭐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네네,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지포스에 그 프로그램을 깔아갖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낼 PC에서도 쓸 수 있는 할 거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래픽 카드 지포스는 인공지능도 또 지원을 하는 그 강화된 코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게임용으로 쓰는 GPU가 이제 네. 단순히 게임용이 아니고 그림을 한번 인공지능으로 그려보겠다 이럴 때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도요. 네. 지금은 인공지능을 써갖고 그래픽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는 뭐 한 8분의 1 정도만 옛날 방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8분의 7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GPU라는 게 엔비디아가 처음 만든 거예요? 이름을 처음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래픽에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GPU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칩들은 있었는데 그냥 그때는 그래픽 카드라고만 불렀었고요. 그래픽 카드를 네. 이제 GPU라는 새로운 네, 그 프로세싱 유닛이 들어가면서 네네. 이제 GPU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냥 단순히 그래픽 카드가 아니고 그걸 프로세싱까지 하는 역할까지 하니까 네. 이건 GPU다라고 네네. 새롭게 명명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GPU가 좀 전에 인공지능하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왜 좋은가에 대한 네. 설명을 좀 저희가 지금 이제 가속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네. 사실 CPU 가지고 그 예전에 컴퓨터 그래픽도 만들 수 있었어요. 네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걸 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GPU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GPU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쿠다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이 GPU를 그래픽 용도로 프로그래밍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연산 위주로 프로그래밍해서 쓸 수 있는데 그걸 이제 GPU라고 불렀습니다. General Purpose GPU. 네. 그래서 과학 연구에도 쓰고 뭐 이런 쪽으로 썼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일반 프로그래밍은 저희가 알고리즘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뭘 하겠다는 걸 이제 구조를 짠 다음에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 해갖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반 CPU로도 많이 돌릴 수가 있고 거기에 뭐 연산이 많다면 뭐 GPU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CPU 같은 걸로 가능해요. 근데 네. 인공지능은 특히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떴을 때 그거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사람의 뇌를 본따 가지고 사람의 뇌가 이제 뉴런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사람의 뇌랑 비슷한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이제 가짜 뇌를 만들어냅니다. 컴퓨터상에. 네, 컴퓨터상에 이제 가짜 뇌를 만들어 놓고 아까 뭐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데이터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어떤 이 뇌가 트레이닝이 돼서 이제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알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서 뭐 아빠 엄마도 못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야 엄마 계속 알려주면 그렇죠. 사람 뇌에 어떻게든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떤 알고리즘을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보고서.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딥러닝이고요. 그래서 그걸 학습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필요한 거는 데이터하고 가짜 네. 뇌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이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가짜 뇌가 있으면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짜 뇌에 이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네, 너무 CPU로는. 오래 CPU로는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쿠다 갖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알렉스라는 사람이 GPU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에 이제 종사하시던 분이. 그래서 그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걸 돌려보자 해갖고 처음에 그걸 만들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도 그 전에 인공지능을 하던 방식보다는 너무나도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하자면 이제 CPU는 필요 없고 GPU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가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딱 어떤 연산이 필요합니다. 거기 아까 뉴런을 얘기했잖아요. 뉴런은 저희가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그 전기 신호가 다른 뉴런에 연결되고 전달되고 이런 게 많이 뭉쳐 있는 게 뇌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뉴런 부분만 연동하는 부분만 신호가 필요하고 나머지 처리하는 것들은 사실 가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네. CPU로 돌고요.
그 중요한 부분들만 가속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GPU를 써서 쓰는 거죠. 가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맞습니다. 용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필요하고. 네네. 네, 다 속도를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조그만 부분이 있는데 이 네.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네. 이 부분만 따로 GPU로 빼서. GPU가 네. 돌게끔 하는 겁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면 GPU가 품귀 현상이 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품귀 현상이 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정말 품귀 현상이 나고 있나요? 품귀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수요가 수요가 많다는 많다는 거죠. 거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인공지능보다 정확하다면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 같은 경우도 네. 사람이 알고리즘으로 만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나보다 정확하지가 않아서 실제 서비스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쓰다 보면 사람보다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런 걸 사람이 다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건 너무 불편했었고 인공지능을 쓰니까 그게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니까 산업에 쓸 수 있는 수준이 된 거고요. 그럼 지금의 기존에 있던 산업들을 인공지능으로 쓰면 기존에 내가 프로그래밍해서 못 썼던 것들을 다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산업들이 자동화되고 뭔가 이제 좀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쓰고 싶은 데가 되게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챗GPT를 기반으로 하면서 일반인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저희 생활 속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폭발하게 되고 이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산업에 들어가면 나도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요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공급하는 곳이 뭐 사실상 엔비디아 혼자인가요? 아니요, GPU는 엔비디아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다른 회사도 GPU를 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GPU가 아니고 네. GPU 안에는 저희 회사 같은 건 텐서 코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을 가속화하는 코어죠. 근데 다른 회사 GPU를 만드는 회사도 그런 인공지능 가속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엔비디아만큼 그런 가속하는 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이제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코어를 만들고 또 거기서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알렉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GPU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했지만 다른 분들은 내가 어떤 산업에 종사하지만 GPU 프로그램을 못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쉽게 만들도록 저희가 그런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것들 다 개발을 했어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을.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 GPU를 쓰는 게 많이 활성화된 거고요. 기존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엔비디아 GPU 갖고 많은 걸 쌓아놨기 때문에 네. 그걸 활용해서 하면 좀 더 빠르게 결과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엔비디아 GPU를 또 많이 쓰시고 저희가 또 요즘에 이제 챗GPT 같은 건 이제 초거대 AI라고 해서 네. 그래픽 카드 단품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래픽 카드 서버가 모여서 네. 전체 슈퍼컴퓨터 같은 걸 구성을 해야 됩니다. GPU 하나가 빨라서 좋은 게 아니라 네. 이 GPU 서버가 다른 서버랑 얼마나 빠르게 연동되느냐. 네. GPU 여러 장 써야 되니까. 네, 여러 장인데 이게 그냥 여러 장이 아니라 뭐 수천 개, 수만 개,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집 컴퓨터 하나에서는 바틀렉이 좀 적을 수 있지만 네. 다른 컴퓨터하고는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멜라녹스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좀 큰 규모로 갔을 때도 엔비디아가 유리한 이유가 있죠. 그건 이제 GPU 하나뿐의 이유가 아니라 네. GPU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기 전체 때문에 에코시스템이 되어 있는 컴퓨터 거죠. 뭐 1000대 만 대를 연결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네트워크는 랜선으로 연결하는 거 아닌가요? 랜선으로도 연결을 하는데요. 네. 거기 이제 뭐 이더넷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구성을 해서 네.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좀 더 쉽게. 네. 저희 둘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기자님은 머릿속에서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생각을 하시고 네. 저한테 뭘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말이라는 걸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기자님의 두뇌 생각보다는 좀 느리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 말의 속도도 되게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뭐 어떻게 뭐 간이로 막 그 축약해서 뭐 문자로 하나를 해서 네,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네. 말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도 빠른 게 중요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1000명, 10,000명이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네네. 이 1000명, 10,000명한테
어떻게 다 전달해서 너는 어떤 일을 하고 넌 어떤 일, 이거 분배를 하고 이런 게 수시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네.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스마트하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하냐, 이 문제도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픽 하나에서 속도가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어떻게 분배하고 스마트하게 협동을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바틀렉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시스템이 커지면.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전송하고 전송받냐 이런 것까지 한다는 거죠. 아까 말 네. 그 인수한 멜라녹스라는 회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스마트하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네.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한테만 전달하는 거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네트워크와 시스템 그리고 뭐 인공지능과 그 뭐 쿠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 가진 회사는 현재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사실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네. 부족한 것들은 다른 회사 거를 가져다가 또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부족한 건 또 다른 거를 가져다 쓰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네. 회사 거를 쓰실 수 있다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실 수 있는 회사는 GPU만 사다가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스스로 네. 구성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업무가 A라는 업무인데 그 다른 부수 업무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그걸 구성하는데 힘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내 목적한 바만 이루면 되는데 나머지는 누군가가 다 해주면은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런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면 그대로 내 업무에만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그런 AI 하는 회사가 더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뭐 GPU만 사다가 그 다른 것들 다 구성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직원, 저희 기자가 네. 쓴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회사다. 네. 이런 얘기가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엔비디아는 GPU 회사, 네. 칩 회사잖아요. 네, 반도체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건가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뭐 아까 그래픽 카드 하드웨어 처음에 하나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라는 아까 텐서코라는 걸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인공지능에는 사실 특별한 연산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얘만 빨리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텐서코어라는 걸 만들었고요. 예전에 GPU에는 없었던 거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가속화율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이제 반도체는 뭐 몇 나노 공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속도는 뭐 이렇게 올라간다면 저희가 텐서코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가속을 하려면 인공지능에서 어느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야지 더 빨리 가속을 할 수가 이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 GPT의 T가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네네.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모델이 있거든요. 네. 그 모델을 살펴보면 뭐 어느 부분을 몇 비트로 계산하면 뭐 16비트로 하다가 어느 부분을 8비트로 하면 더 빠르게 하면서 손실을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운 그래픽 카드에서는 그 부분만 8비트로 연산을 해서 빠르게 또 가속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하드웨어에. 트랜스포머만 전문으로 빠르게 해준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고요.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인공지능의 전체 스택을 알아야지 네. 어떻게 가속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그냥 하드웨어만 주고서 하라 그러면은 여기선 가속이 되지만 다른 데서 바틀렉이 생기잖아요. 네. 아까 네트워크도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전체 스택을 알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더 필요하다라는 네네. 걸 알게 돼서 그래픽 단품으로 안 되고 전체 큰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고 네. 이 슈퍼컴퓨터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속한 거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은 챗GPT 자체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사다가 쓰고 네. 거기에 이제 더해서 다른 서비스를 그렇죠. 얹으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 활동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만든 서비스는 말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누군가는 말하는 서비스를 만들기도 네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래픽 카드 하드웨어부터 다 하나하나 네, 할 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로 챗GPT 같은 음성 서비스도 제공하고 다른 네. 기초적인 그런 서비스들을 소프트웨어로 다 제공을 한다면
다른 실제 산업에 있는 분들은 그걸 레고 조립하듯이 하나하나 붙여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스택을 하는 거는 전체를 가속하게 하는 목적도 있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로다가 어느 정도 완성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 AI 마켓에 다른 분들이 더 쉽게 들어와서 더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수요가 폭발적으로 또 증가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럼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그 GPT 같은 이런 모델 같은 것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전체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걸 뭐 서비스 한다기보다는 네.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고, 그 실제로 이제 산업에 계신 분들이 그걸 가져다가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자기 목적에 맞게끔 조금 변형시켜서 서비스를 빨리 하실 수 있게. 아, 직접 챗GPT 같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그 기업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챗GPT 비슷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향후에는 또 그걸 이용한 다른 또 서비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아바타라든지 뭐 이런 거는 말하고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게 될 때도 그 기본이 될 수 있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또 그 기사 중에 그런 대목도 있어요. 엔비디아의 미래는 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네. 서비스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사스가 엔비디아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나요? 꼭 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아까 슈퍼컴퓨터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네. 정도의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가 알겠어, 엔비디아가 이것도 다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도 다 제공하는데 그럼 내가 이 슈퍼컴퓨터를 우리 집에, 우리 회사에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걸 비싸기도 하고 그렇겠지, 당연히. 쓰기도 하기 힘들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필요 없을 때 처분하는 것도 힘들고, 네. 이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클라우드 형태로 이런 슈퍼컴퓨터를 제공을 하고 그냥 거기서 쓸 수 있게끔, 인터넷만 연결해서 써라.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올려서 그 모델까지도 그냥 가져다 써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손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그게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제공할 서비스인가요? 실제로 지금 몇 가지 서비스가 아까 말씀 이제 뭐 채팅 관련된 거라든지,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거는 언어 기반이잖아요. 네. 근데 화학 같은 것도 화학 기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만 화학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또 화학 물질 관련된 게 돼요. 단백질이라든지. 그래서 의료 그 약품 개발하는 회사들도 가져다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미지 관련된 것도 서비스를 하고요. 그 생성형 AI라고 네. 해서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뭐 AWS나 뭐 구글 GCP 이런 회사들이 지금 AI를 주요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클라우드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제공하진 않고, 그 말씀하신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저희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엔비디아가 이제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시설들을 저희도 뭐 다 짓고 갈 수는 네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프라는 그거를 그 쓰고 거기에 위에서 저걸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서비스를 서비스를 넣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나중에는 그래도 경쟁은 되겠네요. 경쟁이라기보다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사적으로 질문하면 네. 이 챗GPT 뜬 뒤로 엔비디아도 같이 떴는데 네. 직원들은 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요? 회사가 떴는데 직원들은 좀 좋나요? 저희가 뭐 특별히 뭐 회사가 잘 되면 좋죠.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다른 회사들은 이제 직원을 뭐 해고하거나 이런 네, 사태들도 그렇죠.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적어도 엔비디아에서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은 엄청 바빠지셨겠어요? 예, 문의가 너무 많아요. 저희도 계속 문의하고 있잖아요. 네, 문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네. 과거 뭐 폭발적으로 요즘 관심이 많아. 엄청 바빠지셨겠군요. 그러면 엔비디아에 지금 몸담고 있으신 분으로서 네. 엔비디아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AI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다른 시장들은 보통 이제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생겼다, 뭐 이 정도 앞으로 이 정도 되겠다, 뭐 이 정도 예측을 네네. 하잖아요. AI 쪽 시장은 이렇게 열려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아, 네.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게 누구랑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 누가 가서 깃발을 먼저 꽂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 사람이 못했던 일들을 AI로 다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 그 영화에서 보는 로봇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쭉 가야 계속 돼요. 간다? 근데 그 로봇이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걸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서비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앞으로 다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엔비디아는 쭉. 엔비디아도 있고 다른 플레이어들도 상당히 뭐 많이 들어와서 네. 이 큰 파일을 같이 시장 자체가 가져가지- 커질 것이다. 예, 그렇게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엔비디아 주식을 꼭 사라고 말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선견지명에 감탄하면서 말을 따르지 않은 거 후회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엔비디아의 미래 앞으로 함께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